지난 한 주 동안 지역을 뜨겁게 달궜던 소식들을 다시 한번 짚어보고 자세히 들여다보는 헬로티비 경남 주간 뉴스입니다. 먼저 한 주간 이슈를 알기 쉽게 자세히 풀어주고 또 짧은 뉴스 시간에 다 하지 못했던 다양한 뒷이야기들을 직접 취재한 기자들의 목소리로 생생하게 전달하는 뉴스콕입니다. 오늘 스튜디오에는 김수정 기자, 구지영 기자, 평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먼저 첫 번째 이슈입니다. 방송 나갔던 영상 보시죠. 명산 봉화산의 봉수대 아래 자리 잡은 봉하마을. 평범했던 농촌 마을이 달라진 건 지난 2008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퇴임 직후 고향으로 돌아오면서입니다. 노 전 대통령이 봉하마을에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자연 생태계의 복원. 봉하 들판과 하포천 습지를 둘러보며 직접 청소까지 했습니다. 그 결과 지금의 화포천은 한국의 아름다운 백대 하천으로 매년 수천 마리의 겨울철새가 찾는 환경 복원의 상징이 됐습니다. 봉하의 생태농업도 노 전 대통령에게서 출발했습니다. 노 전 대통령과 자원봉사자들은 낙동강물이 하천을 돌게 하고 농약 대신 오리를 푸는 오리농법으로 친환경 농촌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노 전 대통령이 뿌린 씨앗은 연간 800톤의 친환경 쌀을 생산하는 생태농업의 중심지라는 결실을 맺었습니다. 환경이 가꿔지고 사람이 찾는 곳으로 탈바꿈한 봉하마을. 대통령의 어린 시절 꿈이 담긴 생가. 서거 전까지 살았던 사저. 그의 묘역은 누구나 올 수 있도록 열려 있습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평소 꿈이었던 사람과 자연 모두가 공존하는 농촌. 봉하마을은 그의 꿈이자 유산으로 남았습니다. 올해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간 지 10년이 됐습니다. 지난 23일 지금 봉하마을에서는 서거 10주기 추도식이 엄수됐죠. 여러모로 행사가 좀 의미가 큰 행사인데 김순 기자, 현장 분위기는 어땠나요? 네, 10주년인 만큼 분위기가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경찰 추산 14,000명이 운집이 됐는데요. 특히 가장 눈길을 끌었던 점이 외빈으로 조지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이 참석을 했다는 겁니다. 이 두 사람은 친분이 평소에도 꽤 두터웠었던 것으로 좀 유명했는데요. 이 초성화를 들고 찾았던 부시 전 대통령이 추도사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용기 있게 낸 강력한 이 지도자의 모습을 그렸다. 의견 차이가 있었지만 한미 동맹의 공고화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 밖에 이낙연 국무총리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이 주요 정치권 관계자들이 참석을 했고요. 이 노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이었던 이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이 드루킹 혐의 관련 항소심 재판에 참석을 하면서 참석을 하진 못했고, 한국당 황교안 대표도 지금 한국당 민생투정 일정이 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당 대표 중에서는 유일하게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네, 이게 보통 이제 서거 추도식이라고 하면 그 전까지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아무래도 이게 조금 슬픔 이런 것들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주제가 이제 새로운 노무현. 그러니까 이제 그런 슬픔을 넘어가지고 어떤 새로운 변화를 조금 이제 보여준다. 이렇게 해서 보면 전체적 분위기가 그렇게 무겁진 않았던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조금 이제 가볍고 즐거운 분위기, 그리고 다음을 준비하는 그런 분위기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사실 저도 이제 서거 당시에 현장을 좀 취재를 했었는데 그 당시 제일 처음 드는 생각이 이 진짜인가? 정말인가?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었어요. 이제 그런데 벌써 이제 10년이 흘렀는데 참 시간 빠르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근데 그만큼 또 봉하마을 주민들은 기억이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기억이 더 생생할 것 같아요. 좀 주민들의 얘기도 좀 들어보셨죠? 네, 아무래도 이제 같이 지냈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럴 텐데, 이 마을 주민들이 기억하는 이 노 전 대통령은 아무래도 좀 소탈한 옆집 아저씨 같다는 거였습니다. 이 역대 처음으로 임기를 마치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온 대통령이었는데요. 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내려오자마자 이 주민들이 굉장히 환영을 했었고, 그때부터 좀 방문객들도 많이 늘어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서거 이후에 좀 10년이 지났지만 마을 주민들은 또 형님 같은 사람, 형이나 오빠, 또 이런 사람, 가족 같은 사람이었다, 이렇게 많이 추억을 하고 있었고요. 이 대통령이었다는 사실이 좀 잊혀질 만큼 주민들에게 굉장히 좀 깊숙하고 친근하게 좀 들어갔었다, 그렇게 좀 기억을 하고 있었고, 이 시민 노무현이라는 좀 그런 말이 있었는데, 퇴임 후에 1년 정도 이제 짧게 같이 지내긴 했지만 주민들에게는 아직까지도 좀 그리움이나 안타까움으로 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노 전 대통령이 기왕 오라서 사실 제일 많이 변한 것이라고 하면 봉하마을 그 자체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기 기양전만 하더라도 사실 대통령 고향이라고 해도 가보면 진짜 흔한 농촌 마을이었거든요. 지금 이제 생가 같은 경우는 초가집으로 좀 복원이 돼 있긴 네. 하지만 예전에 갔을 때는 그냥 낡은 현대식 건물이었고 사람도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막 아. 생가라고 막 구경도 가고 막 그랬는데 네. 지금은 생가도 복원됐고 또 이제 사저도 공개되고 이러면서 이제 관광객이 워낙 많이 몰리는 그런 또 명소가 됐잖아요. 네, 정말 평범했던 농촌이었지만 정말 큰 대통령이 내려오면서 정말 큰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내려오자마자 이 노 전 대통령은 일단 생태계 복원을 굉장히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직접 이제 봉화들판과 화포천 습지를 돌면서 뭐 쓰레기도 줍고 하면서 이제 청소를 하고 그래서 지금의 화포천이 환경 복원의 상징이 됐다 이렇게 좀 봐지고요. 이렇게 청소를 하면서 또 낙동강 물이 돌게 하면서 이 생태 농업도 시작을 했습니다. 이 노 전 대통령은 농약 대신에 좀 오리를 풀어서 농약을 쓰지 않고 오리들이 해충을 이렇게 잡아먹는 오리 농법으로 이 친환경 농촌을 좀 만들어 나갔고 그 결과 155농가에서 연간 지금 800톤의 친환경 쌀을 생산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봉화마을이 이 생태 농업의 중심지라는 그런 좀 명성을 얻게 됐고요. 이 관광지로서 또 발돋움은 뭐 말할 것도 없죠. 다들 가보셨겠지만 이 대통령의 생가와 이 서거 전까지 살았던 사저 그리고 뭐 묘역 이런 것들이 누구나 찾아올 수 있도록 열려 있습니다. 그 현재 보면 이 평균 연간 70만 명이 이 봉화마을을 찾는데 특히 지금 5월이면 정말 평일에도 좀 많은 사람들이 북적일 만큼 발길이 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좀 봉화마을은 앞에 리포트에서 좀 보셨지만 노무현 대통령의 좀 꿈이자 유산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노 전 대통령 귀향 그리고 또 서거 이후에 또 가장 또 많은 변화가 있었던 거라면 정치 지형일 것 같아요. 네. 사실 이제 또 예전 얘기를 또 하면 그러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 귀향 전 서거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쪽 민주당은 경남 지역에서는 사실 뭐 후보 경선이라는 게 없었어요. 왜냐하면 네. 이제 당선될 가능성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몰리질 않거든요. 네. 사람이 자체가 없어가지고 그렇게 힘들었었는데 지금은 뭐 아예 뭐 경선은 당연하고 그다음에 당선자도 꽤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많이 변한 것 같은데 네. 뭐 어떻게 변화가 좀 있었나요? 네, 이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에 좀 이른바 경남은 일당 독식구조였던 그 정치 지형에 굉장히 많은 변화의 바람을 좀 불러일으켰죠. 이 김해는 보수 일색이던 경남 정치 지형에서 이 국회의원과 시장 자리를 민주당 자리를 좀 굳건하게 지켜냈다고 또 민주당 쪽에서도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이 19대 총선에서 경남에서는 좀 유일하게 민주당 국회의원과 시장이 이제 당선이 됐었고 현재는 김경수 도지사와 민홍철 그다음에 김정호 국회의원 또 허성곤 김해시장으로 이어지는 민주당 4인방 원팀이 좀 만들어졌습니다. 이 김해 지역 도의원 7명도 모두 민주당이고요. 이 시의원도 23명 중에서 절반이 넘는 15명이 민주당 출신이라고 합니다. 뭐 효과라면 효과라고도 볼 수 있는 게 이 지난 지방선거에서도 김해뿐만 아니라 이 창원과 양산, 통영 등 7개 지역에서 이 민주당 지자체장이 당선되는 그런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이 경남에서는 봉화마을이 있는 이 김해가 좀 민주화의 성지로 그 중심에 있다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제 선거 때마다 많이 얘기하는 낙동강 벨트, 약간 네. 이제 진보 세력이 좀 있는 그 낙동강 벨트, 김해, 양산을 조금 해서 이렇게 낙동강 벨트 중심이 김해고 또 경남의 정치 지형의 변화의 중심이 김해인데 그 김해 안에서도 이 대통령 노 전 대통령의 어떤 묘역, 봉화마을 이 부분이 이제 민주화 성지가 되면서 그런 변화의 중심이 된 것 같아요. 네. 많은 변화가 좀 있었는데 기양 후 서거까지 454일 그리고 서거 후 10년. 노무현 전 대통령은 많은 것을 남겼고 또 그것들은 우리 사회의 많은 변화의 씨앗이 됐습니다. 조금씩 싹을 틔어가는 그 씨앗이 풍성하게 결실로 이어지게 하는 것은 우리의 몫으로 남았습니다. 지역 채널도 그 변화의 한가운데서 지역민의 눈높이에서 지켜보고 또 함께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이슈 보시죠. 영상 보시겠습니다. 방사장 문이 열리자 따오기들이 날개를 펴고 힘차게 날아오릅니다. 여유로운 날갯짓과 함께 넓은 하늘을 이리저리 누빕니다. 생물 다양성의 날이자 습지의 날인 22일, 따오기가 창녕 우포늪 일대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환경오염 등으로 국내 서식지가 사라지면서 자취를 감춘 지 40년 만입니다.
이번에 자연 방사된 따오기는 모두 40마리. 중국에서 기증받은 4마리로 시작해 지난 10년간 성공적으로 증식한 363마리 중 야생 적응 훈련을 마친 따오기가 선별된 겁니다. 또 방사 후 생존율을 높일 수 있도록 성비와 연령비까지 고려했습니다. 창녕군은 방사된 따오기에 부착한 위치 추적기로 실시간 위치를 파악해 따오기의 대체 서식지를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제 남은 건 앞으로 따오기들의 생존율입니다. 우리보다 먼저 따오기를 방사한 일본의 경우 방사 후 3년간 생존율이 40%에 그치면서 상당수는 폐사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 천적의 위협은 물론 여러 가지 환경 요인도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해마다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AI의 위협마저 이겨내고 40년 만에 다시 한반도에 날아오른 따오기. 과연 얼마나 잘 적응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따오기가 드디어 자연으로 방사가 됐습니다. 복원을 시작한 지 한 10년 만이죠. 네, 맞습니다. 일단 한반도에서 40년 전 멸종이 됐었는데 이 따오기가 세계 생물 다양성의 날이자 또 습지의 날인 지난 22일에 자연으로 방사가 됐습니다. 창녕 우포늪 하늘로 날아올랐는데요. 일단 그날 오후 4시 30분쯤 이 따오기 야생 적응 방사장 문을 열고 이제 그동안 적응 훈련을 해온 따오기들이 일제히 이제 날아올랐습니다. 이번에 방사된 따오기는 40마리인데 하지만 방사 행사가 마무리됐을 때는 방사장을 나간 따오기는 일단 10마리에 그쳤습니다. 왜냐하면 이 참석자들이나 취재진들은 대부분 이 40마리가 한꺼번에 날아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일단 그 따오기들의 안전과 또 생존율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10마리만 유도 방사를 하고 나머지 30마리는 차츰 연방사하는 식으로 자연 유도를 해서 날려보내기로 했습니다. 이날 방사장엔 또 제가 현장을 가봤는데 굉장히 많은 취재진들이 몰려왔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따오기들이 나갈 출입문이 조금 막히기도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완전하게 안전하게 날아가지 못했을 가능성도 저희가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 30마리가 그래서 이제 연방사식으로 날아가지 않았을까 예상을 해봤습니다. 네, 저희가 이 따오기 소식을 굉장히 많이 보도를 하고 있고 저희도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고 있는데 이 따오기가 굉장히 귀한 새라는 거는 뭐 많이들 알고 네. 계시잖아요. 그래서 또 이 창녕군에서는 또 AI가 터질 때마다 이 따오기 보건센터를 굉장히 철통 방어를 하는 네, 그런 모습도 맞습니다. 많이 봤었는데 이 구지은 기자도 이 실물 거의 뭐 이번에 처음 보신 거죠? 네, 일단 저희도 취재진들이 그쪽으로 간다 했을 때는 좀 AI 때문에 저희가 취재진들이 가장 많은 방문을 했었잖아요. 그때는 거의 얼굴을 보지 못했고요. 앞에서 거의 모두 다 차단이 된 상태였습니다. 그 경우를 제외하고 나서는 먼 발치에서나마 뭐 10번 가면은 한 한두 번 네. 볼 수 있었는데 일단 따오기 보건센터는 아무나 출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좀 가장 힘들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소를 없애겠다라는 굳은 의지가 있기 때문에 가능했는데 차량조차 진입하지 못하는 환경이고요. 일단 센터 내에는 전기차만이 다닐 수가 있고 전기차가 없을 때에는 대부분 도보로 이동을 하게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 AI가 발생했을 때는 그야말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비상이 걸렸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또 일주일 넘어서 열흘 정도까지는 그 직원들도 그 센터 밖을 나가지 못하고 숙식을 그 센터 내에서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AI로부터 따오기를 잘 지켜낼 수 있었고 이번에 좀 많은 취재진들이 와서 하는 말이 따오기가 물론 잘 날아간 것도 의미가 있지만 이 직원들의 어떤 그런 노고에 대해서는 다큐멘터리를 만들어도 과언이 아니다 할 정도로 그런 이야기들까지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따오기가 산다는 것은 그 주변에 수변 생태가 굉장히 좋아야지 따오기가 살아갈 수 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완벽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일단 모든 안 좋은 악영향의 요소를 차단했다. 네, 이렇게 볼 수가 또 있겠습니다. 그만큼 오픈늪의 환경이 정말 좋은 곳이다라는 네, 것도 알 수 맞습니다. 있었겠네요. 요번에 방사가 결정된 게 한 40마리이긴 해도 전체는 한 300마리가 좀 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다 한꺼번에 나가지 못했는데 어쨌든 처음에 이제 중국에서 이제 한 4마리 정도, 1차 2마리 또 2차 2마리 해가지고 4마리였는데 이제 300마리가 넘게 이제 그만큼 정식했다면 네, 굉장히 맞습니다. 성공을 한 것 같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직원들이 되게 고생을 많이 한 것 같아요. 뭐 아까 앞서 영상에도 잠시 나오긴 했지만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이 따오기 동요, 따오기 이 부분을 들었을 때 난 그래서
따오기 되게 흔한 새인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아예 멸종한 상태인 거죠, 지금? 네, 맞습니다. 도노에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등장을 하면서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 좀 되게 친숙하다 이런 새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예전에는 굉장히 주변에서 자주 볼 수 있었던 새라고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자연 생태계가 파괴되면서 자연스럽게 이 친구들의 서식지가 사라지면서 이 친구들이 멸종을 하게 됐습니다. 지난 1979년 이 비무장 지대에서 마지막으로 발견된 이후에 오늘 그 22일에 처음으로 이제 하늘을 날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창녕군이 주변 생태계를 정비를 하고 또 철저한 관리 끝에 정말 40년 만에 한반도의 하늘로 돌아왔다 이렇게 의미를 좀 부여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뭐 생존율이 앞으로 얼마나 될까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상 따오기가 몸집이 그렇게 큰 새도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 환경에 의해서 얼마든지 뭐 이렇게 죽어갈 수도 있고 좀 그 힘이 부족하다라는 이런 전문가의 말들을 들었는데 2008년부터 이 일본 경우를 보면은 2008년부터 벌써 19번째 따오기를 네. 계속해서 방사를 하고 있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 경우만 보더라도 방사한 결과 후 방사 후 3년간 생존율이 40%에 그친다고 합니다. 하지만 따오기 생존 본능 자체는 굉장히 높기 때문에 거기에 한번 기대를 걸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말도 나오고 있고요. 일단 이러한 우려를 바탕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 따오기에 부착한 위치 추적기로 실시간으로 위치를 파악하고 당분간 보건센터 주변에 먹이터 조성을 해놨기 때문에 네. 그 친구들이 다시 와서 먹이를 먹을 수 있게끔 환경 조성도 좀 신경을 썼고요. 향후 이런 여러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대체 서식지를 좀 마련해서 그 조성 위치와 규모도 함께 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게 사실은 지금 들어보면 따오기가 이제 폐사 생존율이 그렇게 높지 않을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생존율을 높인다는 거는 환경을 깨끗이 해야 될 거고, 네. 그러니까 이런 보건 자체의 의미가 그런 환경을 같이 공존할 수 있는 네. 깨끗한 환경을 만든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따오기의 어떤 증식이나 복원이 성공하려면 환경을 깨끗이 만들어야 될 거고, 그렇게 함으로써 사람들 사는 공간도 그만큼 깨끗해진다. 네. 이런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처음 중국으로부터 기증받은 지 10년 만에 이제 따오기가 하늘로 날아 올랐습니다. 어렵게 자연 방사까지 성공한 만큼 나중에는 그 따오기 동요가 어색하지 않을 만큼 조금 많은 흔한 새가 좀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다음 영상 보시겠습니다. 올해 80살의 오경자 할머니. 18살이 되던 해 친정어머니의 고향인 저도로 들어와 결혼하고 첫째 아이까지 출산했습니다. 오 할머니는 섬을 떠나기 전까지 해녀들과 관광객들이 찾던 아름다운 섬으로 추억합니다. 거제 장목면과 부산 가덕도 사이의 작은 섬 저도. 해안가에는 하얀 백사장과 간이 골프장, 콘도 등 휴양시설이 마련돼 있습니다. 이때부터 군사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일반인들이 갈 수 없는 섬이 됐습니다. 약 8년 전부터 저도를 되찾기 위해 시민을 중심으로 반환 요구가 이어졌지만 매번 국방부가 거부해왔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저도 반환을 약속하면서 시범 개방이라는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감회가 새롭습니다. 저희들이 8, 9년 전부터 발전연합회에서는 꾸준히 이걸 추진해 왔습니다. 국방부와 거제시는 오는 9월부터 주 5회 하루 600명에게 저도를 개방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별장 건물 등을 포함해 개방 범위에 대해서는 국방부와 거제시가 이견을 보이는 데다 군은 완전 개방에는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저도가 시민들의 품으로 완전히 돌아오기까지 풀어야 할 과제들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저도라고 하면 처음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조금 아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아시는 분들은 최근에 나왔던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좀 알 것 같고, 그 다음에 모르시는 분은 그만큼 또 사람들한테 조금 좀 베일에 감춰져 있었던 섬이기 때문에 좀 그런 것 같습니다. 표 기자, 저도는 우선 어떤 섬인가요? 네, 일단 저도는 대통령의 별장으로 불립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청주에 있는 청남대, 이제 남쪽에 있는 청와대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그곳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한 번씩은 좀 들어보셨을 만한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이제 개방이 돼서 지금까지 1,200만 명이 넘는 분들이 찾은 곳인데요. 저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거제 저도의 이제 청해대라고 해서 이제 바다가 보이는 이제 청와대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이곳 같은 경우에는 1972년까지는 이제 사람들의 왕래가
가능한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1972년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해대로 지정이 되면서 사람들의 출입이 이제 전혀 되지 않고 50년 동안 지금 금단의 섬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근데 뭐 지금은 통제가 됐고 사람이 전혀 출입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지만 예전에는 사람이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분들을 또 봤다라는 이야기도 좀 들려오던데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예, 조금 저도의 역사를 조금 더 거슬러 가면 일제 강점기 시대에 일본 해군 시설로 이렇게 자리 잡으면서 그 전에 살던 저도 주민들이 한 50여 부락으로 이렇게 나와서 지금으로 말하면 마을로 나누어서 이제 쫓겨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강복 이후에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때 돌아온 마을 주민들이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박정희 대통령 시절 전까지는 자유롭게 섬을 왕래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연찮게 마을 주변을 좀 취재를 하다가 한 오경자 할머니를 한번 만나 뵀는데요. 올해 60살이셨습니다. 그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도에서 결혼도 하시고 첫째 아이도 출산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제 친정 어머니의 고향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인데요. 그 할머니의 말을 좀 빌으면 저도에 지금은 없지만 아주 아름다운 이제 벚꽃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벚꽃이 일본군이 있을 때 이제 심은 걸로 추정을 하고는 있는데 그 벚꽃을 보기 위해서 주변 거제도나 진해 쪽에서 배를 대절해서 올 정도로 이렇게 아주 아름다운 벚꽃길이 있었는데 그 태풍이 한번 휩쓸고 가면서 다시 이제 복원이 좀 안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저도 이제 바다 밑에는 땅굴이라 해서 이제 물 밑에 있다고 해서 땅굴이라고 봅니다. 굴이 생식을 하는데 이제 다른 곳에서 볼 수 없을 정도로 또 씨알이 굵고 해서 해녀들도 직접 이렇게 자주 저도를 왔다가 다시 이제 거제도 본섬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베일에 좀 쌓여져 있던 곳이 어쨌든 47년 만에 좀 개방을 한다는 거잖아요. 보시면 좀 보시는 분들이 많이 좀 호기심도 생길 것 같고 많이 가보고 싶으실 것 같은데 지금은 현재 좀 말씀해 주셨지만 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지금은 이제 군 해군 시설이 이제 군사 시설이 들어와 있습니다. 뭐 군 휴양지로도 불리는데요. 섬 규모 자체가 43만 제곱미터 정도입니다. 뭐 평수로 하면 13만 평 정도 되는데 크지도 않고 좀 넓지도 않은 아담한 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섬에는 해수욕장이 또 아름답게 백사장이 멀리서도 보일 정도고 그리고 또 군 휴양 시설이기 때문에 콘도가 또 지어져 있습니다. 그 콘도 같은 경우에는 군에서 지은 것은 아니고 이제 거가대교가 이제 건설이 되면서 저도를 좀 지금 통과를 하게 됐습니다. 그 통과하는 이제 부지를 좀 내주면서 이제 건설 업체 측에서 이제 콘도를 좀 설치를 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의 별장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인홀 해서 이제 골프장까지 갖추어져 있는 시설인데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국방부 소속이기 때문에 지금 일반인들에게는 전혀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다. 뭐 당연히 이제 지금까지 그렇게 이제 통제가 됐고 공개가 안 된 곳이기 때문에 표기자 당연히 들어가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최근에 아까 뭐 잠시 영상에도 나왔고 얘기도 나왔지만 섬에 들어갔다 나오신 분들이 좀 있으시다면서요? 네, 최근에 이제 거제시 발전연합회에서 저도 반환을 추진하면서 좀 일반의 저도를 좀 보여달라고 이제 해군 측에 요청을 해서 이제 그날 당일 이제 5월 초순에 한번 거제 시민들만 대상으로 150명 을 이제 선착순으로 뽑아서 이제 저도에 들어갔습니다. 저도에 들어가서 이제 마을 실제 저도를 둘러본 이제 거제 시민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뭐 현수막을 들고 이제 사진이라도 좀 한 장을 찍어보고 싶어서 찍으면 군인들이 와서 직접 통제를 하고 뭐 아직까지 개방 범위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좀 사진 촬영을 삼가해 달라고 늘 표현을 했고 실제로 언론들도 이제 실제 다른 언론사에서 취재를 하려고 이제 배를 같이 탔는데 이제 입도 자체를 거부당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대통령 별장인 만큼 아름답기도 아름다울 것이고 또 사람들의 발길이 많이 닿지 않은 곳이어서 자연도 잘 보존됐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궁금하고 가보고 싶습니다. 앞으로 협의들이 잘 마무리돼서 누구나 가볼 수 있는 그런 곳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표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한 주간 시청자들의 눈을 사로잡았던 지역의 핫 이슈들을 선정해 뉴스로 다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전해드렸습니다. 이어서 김세진 아나운서가 진행하는 헬로 이슈 토크가 이어집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지역의 이슈 콕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올해로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를 맞았습니다. 5월 내내 김해 봉하마을에는 노란 물결과 함께 추모 분위기가 한창인데요. 여기에 가장 분주한 인물을 오늘 헬로 이슈 토크에 모셨습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귀향해 생태농업 전파에 힘써온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함께합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정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늘 바쁘시겠지만 5월이라 더 바쁜 하루하루 보내고 계실 것 같은데 요즘 어떠십니까? 10주기 맞이해서 언론들에서 인터뷰 요청이 많아가지고요. 되게 좀 분주해졌습니다. 그리고 올해 그 3편의 다큐 영화가 개봉이 됐는데 특히 물의 기억이라고 관련해서 이런저런 프로그램들이 요청이 많네요. 네. 또 하나는 김해 신공항 검증단 작업이 이제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관련해서 여기저기 보고회 하러 다니는 일정들이 조금 바빠졌습니다. 예, 요즘 바쁘신 나날 중에서도 오늘 이 자리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부르면 당장 와야죠. 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얘기를 좀 오늘 해볼 텐데, 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람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마지막 비서실장 김경수 현 경남도지사 또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마지막 호위무사 김정호 국회의원을 떠올립니다. 그 의원님 개인적으로 마지막 호위무사라는 별칭이 좀 마음에 드시는지 궁금한데 어떠십니까? 좀 호위무사라 그러면 좀 비장한 느낌인데 고맙지요. 우선 그런 별칭이 대통령님 유업을 지키기 위해서 무던히 이제 많이 싸웠습니다. 농지 훼손을 하려고 하는 투기를 일삼는 분들하고도 트러블이 없을 수 없죠. 그다음에 친환경 농사 방해하는 화학 농약 치는 농민들도 계셨거든요. 그분들하고 또 신경이 안 할 수가 없죠. 뿐만 아닙니다. 그 화포천에 공장 폐수 버리는 악덕 기업주들 그 환경 감시단 활동도 하게 되면 충돌이 필연적입니다. 그렇게 싸우다 보니까 참 고군분투를 했는데 주변의 사람들이 안타깝고 격려하고 응원하기 위해서 그런 별명을 붙여줬어요. 네. 과분하지요. 그러나 지금은 이제 국회의원으로서 노무현 대통령의 꿈을 실현시키는 그런 사람으로 이제 불리워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싸운다는 표현을 좀 해주셨는데 네. 오늘 실제로 뵈니까 인상이 너무 부드러우셔서 좀 안 어울린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연극 배우는 무대에 올라가면 배역에 충실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좀 부드러운 남자지만 그런 역할에 또 맡게 되면 배역에 충실한 것이죠. 예. 자, 그런 만큼 올해 노무현 전 대통령 10주기가 남다르게 다가오실 것 같습니다. 강산도 변한다는 10년의 세월을 한번 쭉 돌았는데 오늘의 감정 어떠십니까? 지난해까지만 해도 제가 영농법인 대표였습니다. 그래서 추도식 앞두고 정말 연중 가장 바쁜 때였거든요. 방앗간 마당에 식당 천막을 치고 청소하고 국밥 끓이고 시락국밥, 봉화떡도 준비하고 그래서 추도식 당일 전국에서 오시는 방문객들한테 조금이라도 대통령님 찾아주신 분들 보답하기 위해서 분주했죠. 분주한 게 꼭 그때만은 아닙니다만 제일 바쁜 때였고 그러나 올해는 제가 국회의원으로서 손님을 맞이하던 입장이 아니라 이제 손님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 변화가 남다른 감회를 느끼게 하고요. 마치 제가 시집 갔다가 모처럼 친정에 돌아온 그런 출가한 딸의 심정, 고향에 집에 온 그런 푸근한 느낌입니다. 예, 그러시군요.
노 전 대통령께서는 김해 장군차 이 부분에 대한 또 애정이 또 각별하셨죠. 처음부터 그 장군차를 심기 시작했는데요. 네. 봉화마을 개항했을 당시는 단감 농사가 거의 폐농하다시피 해서 폐원된 단감 가수원이 참 많았습니다. 그걸 다 베내고 장군차를 심기 시작하셨는데요. 이게 이제 마을 경관도 좀 이쁘게 하고 네. 또 그걸 키워서 자원봉사자들이 오면 나중에 차라도 한 잔 대접하고 또 조금 더 밭이 어우러지면 우리 마을 주민들의 수입원이 되게끔 그렇게 하실 작정으로 굉장히 적극적으로 차밭을 일구었습니다. 예. 자원봉사자들이 그 과정에서 굉장히 큰 힘이 되었고요. 네. 예. 그리고 이게 지금 이제 굉장히 무성해졌거든요. 차밭이. 정말 이거는 자원봉사자들의 헌신과 전국에서 달려와서 돌아가시고도 그 뜻이 흔들리지 않도록 네. 함께 땀 흘려준 자원봉사자 덕분입니다. 요즘 김해 장군차가 전국 차 품평회에서 대단히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대상을 계속 받고 있고요. 그런데 좀 상업적으로는 아직 네. 그렇게 대중화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하고 좀 긴밀하게 의논해서 농사도 좀 전폭적으로 지원을 하고 차농사도 예. 차를 만드는 가공산업도 좀 육성하고 더욱더 잘 팔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도 판매 쪽에도 뭐 아끼지 않으려고 합니다. 예. 지난 1일에 열린 10주기 추모 헌달회. 이 헌달회가 노 전 대통령의 업적을 기리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장군차 사랑의 정신을 계승하는 데도 의미가 좀 있다면서요. 그럼요. 그게 이번에는 10주기라 특별히 그 이제 헌달회를 매년 좀 소박하게 해왔는데 올해는 김경수 지사, 예. 민홍철 의원, 허성구 시장 저 이렇게 해서 우리 경남도와 김해시를 대표하시는 지도자들이 대통령의 그 장군차에 대한 애정 그거를 좀 되새기고 적극적으로 우리가 좀 이거를 개성하고 알리자는 의미로 함께 헌달회 재관으로 네. 함께 했고요. 차인연합회에서 50여 분이 참여하고 많은 시민들이 실제로 우리 장군차 대통령이 심은 차잎을 따서 만든 장군차로 공양을 했습니다. 예. 자, 헌달회를 비롯해서 노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를 맞아서 5월 한 달 내내 김해 봉화마을에서 다양한 행사들이 열리는데 실제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요즘 굉장히 많이 주일에 버스로 지역에서 많이들 오시는데요. 예. 10주기인 23일이 평일입니다. 그래서 그날은 못 오시니까 뭐 이번 토요일 일요일 날 해서 올 내내 지금 봉화마을 묘역은 굉장히 북새통입니다. 예. 단체 참배객들이 몰려오고 있고요. 뭐 그리고 지역에서는 또 권역별로 추모 문화제를 몇 군데 전국에 나누어서 하고 있는데 특히 유시민 이사장이 오셔서 토크 네. 콘서트가 아주 뭐 주목을 많이 받고 있죠. 예. 자, 지난 10년간 봉화마을에서 자원봉사자로서 활동하고 많은 활동을 해오셨는데 봉화마을의 성장과 또 성장통을 10년간 바라본 심정 어떠십니까? 이명박 정권이 집권하자마자 노무현 대통령을 그 당시 광우병 반대하는 촛불 시위가 광화문에 있었는데 그 배후 세력으로 지목을 하고 마치 정적에 대한 탄압을 하듯이 그렇게 아주 집요하고 악랄하게 그 뭐 국세청의 세무조사, 정치검찰의 그런 저인망식 수사 또 그거를 언론에 흘려서 그렇게 대통령을 망신 주고 모욕했던 이런 것들 있었죠. 그리고 결국은 대통령님이 세상을 버린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박근혜 정부 때는 마침 또 경남지사가 홍준표 지사였어요.
이분들은 아예 그냥 봉하마을에 몰려오는 그 방문객들 눈에 가시였던지 망가뜨리려고 아예 이 봉화들판을 농업진흥지역 해제시키려고 그래 했고요. 정말 온갖 방해를 일삼았습니다. 그 과정에 제가 엄청 이제 그 뭐 고군분투를 했는데 이게 참 지금 와서 생각하면 제가 대통령의 뜻을 더 지키기 위해서 정치로 나서게 된 그런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이제 했었고 지금은 이제 많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제가 그 봉하마을이 친환경 생태농업은 이제 많이 자리를 잡았고 지금도 뭐 35만 평 이상 쌀이 없어서 못 팔 정도로 그렇게 자리를 잡았고 허포천 생태하천을 복원하는 거나 봉화산 숲가꾸기 하는 거나 이런 것 등은 이제 전국에서 이거 선진지로 견학 올 정도로 체험학습 아이들이 많이 오고 있고 이렇게 해서 연간 100만 명 이상이 방문하시고 10년간 누적 한 1000만 명 이상이 봉하마을을 다녀가셨거든요. 이게 그런 우유곡절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정신과 가치를 이제 국민들이 그 진정성을 오히려 더 알게 되었고 더 뭐 사무치게 그리워하지 않나 그런 발걸음이 계속되는 걸 보면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질문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말씀하시길 고군분투해서 지켜냈다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그렇게 지켜낸 봉하마을의 쌀 의원님께는 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대통령님이 서거하시자 마을 주민들은 되게 불안해하고 걱정했거든요. 이제 대통령님이 안 계시는데 비서들인들 뭐 잘 모르는 친환경 농사랍시고 계속 하겠냐. 이제 그들도 떠날 것이다. 그래 되면 이거 이제 뭐 도루묵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걱정들 하셨는데 대통령이 안 계시지만 그 뜻을 지키는 게 뭐 무엇보다도 제 소임이라고 생각을 했고 뭐 당장 그 마을 주민들의 그런 불안과 걱정을 덜어드리고 싶었습니다. 마침 그때가 농번기라 뭐 대통령님 장례식 마치고 바로 그냥 모심기 들어가서 정신없이 일을 했습니다. 아마 안 계시기 때문에 더 그걸 지켜야 되겠다는 그런 각오였던 것 같고 또 그렇게 농사에 몰입해서 열심히 함으로 해서 슬픔을 좀 잊고 이겨내려고 하는 나름의 한풀이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입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런 의미가 좀 있었겠지만 지난 10년간 주민들께 그런 노력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지금의 국회의원 김정호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이제 그 대통령님 뜻을 지키려고 했던 그런 의리, 신의 이런 것들을 좀 봐주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이제는 뭐 봉화 지킴이로서뿐만 아니라 김해 지킴이 또 경남의 대표 의원으로서 우리 지역 발전, 현안 해결에 더 크게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물론입니다. 자, 말씀해 주시길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신이나 가치 이런 말씀 좀 해주셨는데 강의나 언론 인터뷰에서도 이런 말씀 많이 하십니다. 가장 중요한 노 전 대통령의 그것을 꼽으라면 어떤 걸 좀 꼽을 수 있을까요? 저는 노무현 대통령은 휴머니스트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에 대한 끝없는 동정심과 연민 이게 노무현 정신의 가장 기저에 깔려 있는 거다. 사람에 대한 애정과 관심. 당신이 지방 출신 고졸 변호사였지 않습니까? 지방 출신 정치인
이거는 본인이 사회적 약자였습니다. 그런데 부당한 강자에 맞서서 변호사일 때도 심지어는 대통령일 때도 본인은 시민들, 사회적 약자의 입장에 서서 대변하고 또 강자에 맞서서 심지어는 싸우기까지 하셨거든요. 이게 이제 첫 번째라고 생각이 들고, 정치인 노무현, 대통령 노무현은 시대 정신에 정말 투철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출신 지역에 따라서 차별이 있는 망국적 지역주의, 심지어는 쓸데없는 그런 이념에 따라서 그런 색깔론, 이런 것들 정말 극복하고자 했었고, 그래서 그런 것이 없는, 차별 없는 국민 통합, 이거 필생의 꿈이셨는데, 이게 귀향 후에는 어떻게 나타났냐면 오시는 분들하고 똑같은 입장에서 눈높이에 맞추어서 소통하고 공감하는 것들로 나타났고, 정말로 오신 분들한테 다 정말 웃으면서 웃기면서 울면서 그렇게 깊은 공감을 하고 위로하고 그렇게 힘을 주시려고 노력하셨다. 노무현 대통령의 정신은 한마디로 묘비명에 적혀 있는 글귀인데요. 네.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입니다. 이렇게 묘비명에 그 내우선 강판에 새겨져 있는데, 이것이 노무현 정신의 에센스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각성한 시민들이 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실천해서 정말 반칙과 특권이 없는 사람 사는 세상, 그것이 바다일 수 있습니다. 강물은 바다를 포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끝내 바다로 가죠. 그것처럼 그런 따뜻하고 정의로운 세상을 위해서 대통령님은 우리 시민으로서 대통령 마지막 삶은 그걸 우리한테 좀 남겼던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 말씀해 주신 그런 가치들, 앞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추모미 사업은 봉하마을과 모습을 같이 할 걸로 보이는데,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좀 나아가야 될 거라 보십니까? 이번에 우리 10주기 캐치프레이즈가 새로운 노무현입니다. 말 그대로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보는데요. 이미 이제 우리 국민들은 지난 촛불 항쟁을 겪으면서 그 전에 6월 항쟁, 광주 항쟁이 다 면면이 흐릅니다만, 국민들의 의식과 환경이 굉장히 많이 성숙해졌다, 변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국민 수준에 맞는, 말 그대로 민주공화국의 그 정신에 맞는 민생개혁, 또 우리 개혁 입법, 이런 것들이 더 시대 상황에 맞게끔, 국민 의식에 맞게끔 더 나아가야 된다. 이게 새로운 노무현, 새로운 대한민국의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지금 새로운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시대를 열어서 더는 이제 전쟁이 없고, 더 서로 이념 대결할 것이 아니라 그 공동의 번영을 추구하는 그런 새 시대를 이제 열어가야 되고, 특히 우리 이제 지방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말로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자치분권의 시대를 열어서 지역 문제는 지역 주민들이 해결하고, 그게 전국적으로는 국가 균형 발전을 이루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새로운 시대, 새로운 노무현 시대의 그런 나아갈 방향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오늘 짧은 시간이었지만 노 전 대통령의 생전 모습을 다시 그려볼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었고요. 또 앞으로 노 전 대통령의 정신을 계승한 의원님의 행보도 좀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10주기를 맞아 노무현 대통령의 마지막 호위무사 김정호 국회의원과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10년의 세월은 변했지만 영원히 변하지 않는 노무현 정신이 넘실대는 봉하마을, 그리고 이를 지키는 김정호 의원의 행보를 응원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